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진영의 뼈 때리는 진짜 뉴스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하나 뒷배경에다가 이제 놓고 가져왔어요. 이제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브라질과 월드컵 16강전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브라질에서 사갖고 온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얘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1990년에 브라질에 가서 2002년까지 12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원래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학위는 따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12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배웠던 포르투갈어로 여기서 포르투갈어 번역 한 브라질 문학 번역한 책들이 한 6권, 7권 정도 있습니다. 에, 브라질 얘기를 제가 잘 브라질에 살다 온 사람이고 포 전문 번역가고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브라질은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하고서는 이제 물어보시던데, 글쎄요, 브라질은 저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긴 한데 그 나라는 브라질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으로 영원한 미래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젠가는 미래에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까지나 오지 않고 항상 미래에만 있다고 해서 이제 미래의 나라라고 하죠. 이 브라질은 이 땅도 크고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이 산업이 제조업, 중공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업하고 자원 산업에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이 토지 개혁이 되지를 않아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대토지 소유주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 빈곤층은 굉장히 많고 중산층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딱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엘리트들이 이 대대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 보다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힘은 중산층에서 오는데 그 중산층에 이 너무나 얇고 적은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가면은요,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무슨 사탕수수, 커피 이런 농장들인데 그 농장주들이 그 지역 농업으로 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집안 사람들이 바로 또 그 지역 정치를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주지사하고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사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그래서 GDP, 그러니까 국가 총 경제 규모, 이거는 세계 18위 수준인데 GN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은 7,000불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죠.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가난한 그 중진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이게 부패 이런 거는 굉장히 심하고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그런 사회인데 그런 나라가 축구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파 랭킹 1위죠. 그리고 월드컵 통산 5번 우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나라죠.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가? 그러니까 왜 잘하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계속해서 잘하는지는 제가 그 나라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 축구가 온 나라 국민들의 그냥 일상의 일부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 신문에서 어제 경기 결과 보고, 그다음에 다들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커피 타임 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계속 축구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어저께 그 경기 봤냐? 그 골이 봤냐? 그 수비수가 그게 뭐냐? 감독 걔는 너무 못해. 빨리 잘라야 돼. 하여튼 전 국민이 축구 전문가예요. 전 국민이 축구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그런 그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축구를 잘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 소년이 등번호 10번이 달린 노란색과 파란색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이 등번호 10번이 뭔지는 아시죠? 축구 잘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전설의 축구 선수 펠레의 등번호가 10번이었죠.
그래서 브라질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등번호 10번이 달려있는 이 노란색, 파란색 유니폼,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기념품으로 이제 사갖고 옵니다. 브라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문재인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어서 오세요. 드디어 오늘은 당신을 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관돼서 서훈 전 국가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죠.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가 포르투갈 경기에서 이기고 모두 다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잠을 못 이루던 그날 새벽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이 서훈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훈 안보실장이 그 고 이대준 씨, 서해안에서 피격된 그 공무원이 이 피격 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에 그 안보 회의를 열고 거기서 관계 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안보실에서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 다음에는 월북으로 몰아간 거죠. 이게 살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 판사가 그렇게 본 겁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씨, 우리 전직 대통령 문재인 씨 양산에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서울까지 들립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면서 이런 신뢰의 자산을 꺾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최고의 전략가 협상가입니까? 최고의 전략가 협상가였으면은 우리 국민이 서해 공무원이 바다에서 실종됐을 때 구해냈어야죠. 그 정도 실력은 보여줘야지 최고의 전문가 협상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북 한라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서 그 사람 살려서 무사히 보내라. 이 정도의 협상을 해야지 그것이 협상가지. 그것도 못했으면서 그걸 못하자 또 그걸 못한 자기네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애매한 사람을 그 월북자로 몰아서 그 가족들의 가슴에 그렇게 한을 남겼으면서 이런 사람을 무슨 최고의 실력자라고 부릅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 경제를 많이 거덜냈어요. 이 탈원전 산업으로 망쳤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이 아파트 가격 다력같이 오른 후유증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은 너무 단기간에 급속히 올라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도 문제인 겁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불안해져 가지고서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아서 그 오른 가격으로 집 산 사람들, 지금 집값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르니까 이 대출이자 이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갖고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얼굴을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요, 양산에서 잭소리 하지 말고 정말 조용히 반성하면서 엎드려서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 경제는 망쳐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올인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북 평화 정책이었죠. 이 사람 그 문재인 씨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쓴 말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소리죠. 이거는 삼성 이재용이 쿠폰 모은다는 소리죠. 이 북한이 언제 비핵화 의지를 밝혔죠?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욕 들은 것밖에 없어요. 북한한테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욕을 먹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오로지 북한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북한의 마음에 들까? 북한한테 잘 보일까? 그 노력밖에 안 해놓고서는 모조리 소대가리 소리 들으니까 더 한심한 거죠. 아니 저는 이 문재인이 정말 북한하고 친해지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려는 노력을 저는 굉장히 응원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56세인데 우리 또래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언제부터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언젠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또 전쟁이 나오고 불바다가 되고 젊은 남자들 총알바지로 전쟁터 끌려가서 생떼 같은 목숨 잃고 이런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라질 사람들에게서는 축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저 북한의 김씨 왕조, 그 한 사람의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저 나라에서 저 왕 하나가 갑자기 이상한 상황 판단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 공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이제는 드디어 벗어나는가 하면서 저 진짜 응원했어요. 그때 문재인이 북미 정상회담하러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하고 같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문재인 멋있다. 김정은 잘생겼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사이좋게 잘 살면서 평화롭게 북한에 있는 자원, 인력, 땅을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활용해서 두 나라 국민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완전 속빈 강정이었죠. 그냥 보여주기 쇼였죠. 김정은은 애초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리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여기 도움도 하나도 안 되면서 자기가 마치 그걸 도와줄 것처럼 거들어줄 것처럼 설치고 다니니까 가증스럽기만 했던 겁니다.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긴 뭘 만듭니까? 그 평화의 대전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할 때 생명을 위협받을 때 바로 연락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협상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실력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최고의 북한 전문가 협상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살리지 못하기만 한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협상할 능력이 없어서 북한하고 아무 신뢰가 없어서 국민 하나 살려달라는 요구를 못하는 신세인 거를 그럼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북한과의 평화 관계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를 감추려고 했죠. 그걸 감추려고 월북했다고 만들어낸 겁니다. 꾸며낸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문재인 씨가 이뤄냈다는 평화 대전환의 실상이고 민낯인 거죠. 그래서 서면조사 받으라니까 무례한다고 했던 문재인 씨, 서울 구속영장 신청했다니까 도를 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씨, 구속영장이 나오니까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렸다고 한 문재인 씨, 꺾고 자시고 한 신뢰의 자산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고요. 도를 넘은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무례한 건 당신이고요. 국민 생명 보호라는 정부가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도 못했으면은 제발 입을 닥치시고 조용히 반성을 하세요. 반성하면서 조용히 지내시면 그러면 살려는 드릴게 라는 말씀으로 오진영의 진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